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8월 6일 오전 8시입니다. 오늘도 출근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려나요? 날씨가 엄청나게 덥네요. 컨디션도 좋지가 않고 힘도 빠지고 코로나의 그건가? 잔재인가? 좀 불편하네요. 그래도 기침은 심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매일마다 근무를 그리면서 열심히 울고 있고 우리의 계좌도 날씨가 더운 만큼 그래도 조금은 따뜻해지지 않았나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7월 말에 대한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언급을 드렸었고 충분히 그리고 중간에 지금도 괜찮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려봤었어요. 물론 또 그 말에 또 정수리에 사셨던 분들은 또 허우적거리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제 방송의 시청자분들 자체가 거의 매니아 분들만 계시다 보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쵸? 어떻게 갈 것이다 보다는 어떻게 할 것이다가 중요하고 항상 여러분들 계좌에 빨간불이 계속 깃들길 바래 봅니다. 그러려면 잘 파셔야겠죠? 시작하기 앞서서 또 경제 뉴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가 굉장히 많이 오갔던 것 같은데 제가 할 때 뉴스도 보여주시고 일단은 우리 뉴스 퍼날라 주신 뉴스를 조금 볼까요? 네, 요거를 좀 보겠습니다. 네. 저희 단톡방의 뉴스들 연준의 말을 믿지 않는 시장 내년 하반기 미국의 경제 인하 예상 요거는 뉴스가 아니라 블로그네요. 그죠? 요번의 의견이고요. 이거는 이제 뭐 읽어볼만 하다라는 건가? 저는 내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할 것이다 보다는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니면 내년 여름부터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인플레이션은 이제 거의 정점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좀 확신하고 있거든요. 인플레이션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또 세계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또 물가가 더 오를 수도 있겠죠. 그것은 저의 상태로는 알 수가 없고 어쨌든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의 정점은 거의 끝이 났다. 그럼 지금부터 물가가 싸질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게 관성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물가가 싸지고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글자가 싸지는 시기는 내년이 되지 않을까. 내년 초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설에는 좀 물가가 좀 쌀 것 같아요. 추석은 아직 물가가 많이 비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것에 대한 뭐라고 할까 물가가 오르면서 원유값도 오르고 했던 그것에 대한 후발로 이게 지금 막 원유도 올리고 막 하는 거거든. 버티다가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응이 좀 늦죠. 먼저 가는 것도 그렇고 그 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집도 팔았다고 하시는데 집도 부동산도 반응이 조금 늦어요. 가장 빠른 게 금리죠. 금리가 제일 빠르고 그다음에 뭐 주식 시장이 또 그다음에 되고 그다음 부동산이 마지막 순서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뭐 역시 데이터를 막 뽑아서 하셨네요. 되게 저는 24년은 오히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미국의 고용 관련 데이터. 네, 어떻게 뭐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좋네요. 뉴스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면 좋네요. 이거는 뭐 찌라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성시대. 뭔가 갑자기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데, 근본이제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때는 근본이제로 돌아가면서 또 물가를 잡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런님도 올려주셨네요. 이게 사실인가? 코인 솔라나 해킹 당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시세가 떨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코인을 지갑을 해킹했나요? 솔라나 자체 해킹된 건지 거래소 해킹된 건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뉴스 올려주시기 너무 좋네요. 네. 바이든 560조 원 규모 인플레이션 고통 감축법 추진 중간선거 승부수 그래요. 네.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켜 내 책상에 가져와야 한다면서 어쩌고저쩌고. 이것 때문에 반등했다는 말도 있죠, 그죠? 뭐 어쨌든 이슈도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점 재밌네요, 그죠? 다른 것들 뭐 있을까요? 이거 코인베이스 평행찬열 슈팅 나왔네요. 네. 이게 네 번째 돌파라고 보기가 조금 그럴 수 있어요. 저거는 저도 이것도 사실 공방이 하는 리뷰 같은 건데, 이거 네 번째 볼 때 좀 그렇고, 왜냐면 이게 너무 가깝잖아. 그래서 어쨌든 세 번째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거 거래량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요거는 그리고 아마도 ABC로 진행이 됐다가 다시 내려와서 다시 가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참고하시고. 네. 코인베이스. 네. 그게 또 나쁘지 않죠. 추세를 돌파할 때 사는 거라는 말씀 자꾸 드리잖아. 이게 네 번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네 번째로 보기 조금 애매하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추세를 돌파를 할 때 그때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서 다가오다 추세선을 닿으면 힘이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시 들 때는 돌파를 잡아 요때 사는 거다. 제가 이런 말씀 자주 드리죠. 요때 사는 거다. 코인베이스도 그렇게 매칭이 됐네요. 작은 규모인지 큰 규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오늘 뭔가요? 코인베이스 탭에. 네. 이거는 제가 너무 그거 한 것 같고, 이거는 주님께서 올려주신 뉴스는 경제 뉴스는 아니니까 리뷰하진 않겠습니다. 요 정도. 그거는 에나도 좀 봐야겠다, 그죠? 가자님 에나 좀 보시면 에나도 좀 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래도 뭐 이게 뭐 무조건 해라, 뭐 투자하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투자는 여러분들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책임도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정보로서 생각하시고 신중히 판단하셔야 하고, 저 의견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믿어주시는 건 너무 고맙지만 그게 저의 짐이 돼요. 네. 또 추우님의 뉴스도 보죠. 뭐 미국 일자리 53만 개 증가, 전망치 2배 웃더라. 미국의 일자리 문제 괜찮아요. 그때지만 부동산의 보채 문제가 된다라는 거고, 최저임금 9,620원, 월급 한 사태 200만원이니까 전 최저임금도 못 벌고 사네요. 아니, 아르바이트나 하러 갈까? 자, 토고의 자산가들은 지금 금리 인상 대응한 짠테크, 짠테크 요게 맞습니다. 사실은 무리하시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부자들 어떻게 돈을 버냐? 항상 막 돈을 많이 벌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우리는 지금 주식이나 코인으로 장사를 하고 있지만, 저도 뭐라고 할까? 적금을 넣지 않은 이유는 내가 이 타이밍에 적금 이자보다는 많이 벌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거보다 많이 벌었고요. 왔다 갔다 했었지만 다시 30%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2배 만들기 되게 힘드네요. 몰라 어떻게 될지. 한번 보고 봅시다. 부자들은 투자형 부동산만 8억, 여윳돈 1억은 예적금에 묻어둬. 네, 여윳돈 1억은 예적금에 묻어둬. 좋아요. 그렇죠. 네. 투자형 부동산, 이제 세금이 조금 부담스럽죠. 근데 세금이 이제 차츰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규제개혁도 완화가 되고, 종부세도 완화가 되고, 이렇게 좀 괜찮아질 시기가 올 테니까, 그때 우리가 승부를 보기 위해선 지금 종잣돈을 모아야 되는 시기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코인 투자도 주식 투자도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연봉 5천 직장인 한탄, 웬만해서 얼마 10억 넘는데, 그쵸. 그러니까 이거 사면 안 된다니까. 동탄 쪽에 그 부동산 가격이 거품이 좀 빠지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역시나 세종시도 거품이 좀 많이 빠지고 있고, 먼저 올랐으니까 똑같죠. 우리 코인이나 주식이나 먼저 간 놈이 먼저 빠지고 나중에 간 놈이 나중에 빠지고 해서 강남이 제일 나중에 빠질 겁니다.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경제 뉴스는. 그쵸? 네. 밀경제도 간단히 들어가 보고, 그래요. 요거는 너무 자극적인 뉴스라서 좀 그렇고, 암호화폐
코인거래소 검사 결제 초과, 사조 외화점 꼴 잡힐까? 이게, 2018년에 아마 그쪽부터 해가지고 환치기도 있고, 중국이나 북한으로 돈이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찌라시긴 한데, 근데 거의 반 확신이에요. 그래서 그때 좀 그 문제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테라스텔라 김서준 대표, 나도 사조. 니 벌었는 거 사조잖아요, 김서준아. 이것도 좀, 네. 좀 그래. 네. 너가 날렸다고 무죄가 되지는 않죠. 나도 손해봤어가, 그게 무죄 면제권은 아니잖아요. 자기네들이 그거 하다가, 그 대표로 있다가, 거기서 뭐, 문제가 됐으면, 이거 어느 정도의 그 도의 책임은 져야 되는 부분이지. 그쵸? 도의적으로라도. 그래서 저도 좀 책임을 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코인 뉴스. 그래요, 뭐. 딱히 뭐, 오케이. 스카고 상품계에서 유로 표시 비트코인 들으면 선물이 나온다고 하네요. 유료 단가로. 네. 하여튼, 이놈들이 돈 장난 잘 쳐. 됐습니다. 딱히 볼 거 없는 것 같아요. 뉴스 보러 갑시다. 차트 보러 갑시다. 11분 40초 차트입니다. 네. 자, 환율이 떨어질 겁니다. 그렇죠? 더 갈 수도 있지만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어요. 일단 1340원 정도 열어두세요. 지금도 계속 1340원을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요거 올라갈 때, 그러니까 환율이 오를 때 이제 비트코인이 빠지거든요, 보통. 근데 지금 그렇지 않죠. 많이 안 빠지죠, 지금. 그러니까 오케이 하면서 돈이 좀 들어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기대를 좀 해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만약 환율이 1260원 정도가 되게 되면 주식이든 코인이든 좀 정리를 좀 해주시는 걸, 좀 장초자분들도 정리를 좀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기름값도 싸지고 있어요. 계속 싸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기름을 잔뜩 넣었는데 1950원에 싸다고 잔뜩 넣었는데 지금 1700원이에요. 대구에. 또 유류세를 또 올려버리려나? 지금 유류세 올리지 못할걸?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그쵸?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지지도가 개판 났거든요. 안타깝죠. 네. 은은 사실 간등하다 살짝 조정을 좀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은이 좀 매력적인 자리거든요. 그래서 은이 이 정도 포인트에서 한번 재도전 한번 추천드려도 좋습니다. 지금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들 수도 있어요. 제가 여기 좀 바르려고 생각 중입니다. 자, 여기 손절 요건 스컷 해놨고 제가 평당이 요점 내거든요. 나쁘지 않죠. 괜찮죠. 네. 그 정도 되겠고. 코스피도 계속 반등해주고 있네. 아직 힘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 즉, 방산업종에 좀 캐리를 좀 받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쵸? 제가 방위사업청 제가 좋다는 말씀을 7월달에 좀 드렸던 것 같고, 그리고 날아가 버렸죠? 슝. 근데 제가 공방에는 예전가를 적어드렸는데 체결이 안 돼가지고, 그냥 가버려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어쩌겠어요. 저도 신이 아닌 것을. 차트가 좋아 보이는데, 가버렸어요. 잘 가거라. 대표적으로 카이죠, 그죠? 카이는 많이 상승했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나쁘지 않아요. 45,000원 정도를 기다렸거든요. 근데 4만 여기서 들어버렸습니다. 잘 가거라. 네. 대한항공도 요 자리, 그니까 2만 요 정도에서 익절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갖다 쓰고 빠지고 있죠. 아까 코인 베이스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대단한 휘청휘청 여기 잘 잡아주면 한 번 정도 더 갈 수도 있겠다. 소스코 세팅 하시고요. 제가 25,000원 정도의 언급을 좀 많이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죠? 카카오도 7만원 정도, 그죠? 그냥 대충 해도 그냥 쭉쭉 갑니다. 그죠? 여러분들. 주식은 쉬워요. 네. 분석하기가 쉽거든. 그리고 여러분들 안 할 땐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삼성전자는 뭐 딱히 볼 게 있는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비트코인 몰아가죠.
코인 보러 가야지. 코인너가 메인이잖아요. 그죠? 비트코인 몇 분이야? 네, 15분 7초. 한 번 살짝 깨고 가지 않을까요? 깨고 가야 손재인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했는데 역시나 깼습니다. 깨고 다시 들어올려요. 제가 여기 수렴이든 뭐든 이렇게 조정파의 근정이 나오게 되고 1차 목표가가 형성이 되고 여기까지 가주면 여기 수렴 파동이 형성이 되는데 수렴이 만들어지지 않고 0.5에서 되돌렸다. 그러면 이게 작은 규모잖아요. 그죠? 1시간 차트면 되게 작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ABC8을 만들어주고 여기를 보면 참 편할 것 같은데 여기를 볼지 모르겠다. 거리가 많이 터졌다. 그래서 한 번쯤 어쨌든 저점을 깨면서 이쯤에서 돌리는 흐름이 나오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쵸? 그리고 저점을 딱 깨고 나서 들어올렸죠. 여러분들 여기서 못 잡아도 괜찮아요. 저는 언제 말씀을 드렸냐면 이거는 여러 번은 이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한테까지는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그래요. 네. 8월 5일 오후 1시에 3,010만원 손절로 잡아라. 요거거든요. 손절 잡고 들어가라. 라고 했었을 때,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 요 눌림이거든요. 요때. 그쵸. 1시에 딱. 또르륵 톡. 그쵸. 우리가 보시면 보조지표적인 요소도 그렇고 거래가 좀 증가되면서 올라가는 현상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그러는 바이낸스 거래가 좀 증가되면서 올라가는 현상이 좀 있죠. 그쵸. 이런 거 모습은 뭐 그냥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A, B, C가 종파가 마감이 되면서 여기서는 우리가 충분히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었어요. 지금은 또 전 고점에 형성이 되어 있으니 여기서 바로 가버릴 건가 아니면 꿀렁거릴 건가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바로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를 손자루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 이번에는 오히려 바로 가주는 게 좀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말에 흔히 말하는 불장이 좀 나와주는 모습인 게 좀 좋습니다. 그럴 것이다 라기보다는 그게 좀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드렸던 가을까지에 대한 그런 상승장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가주기를 바라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왜냐면 한쌤의 공식 시황은 지금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는 거라고 7월 중순에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중간에 살짝 혼란스러울 수도 있었던 부분, 이 부분이었을 때 제가 깨지더라도 지금은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 그래서 장기적인 긍정적이니까 어쨌든 요거 가능성은 염두를 하고 계시라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던 분들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따에서 계속 사셔도 좋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습니다. 비트코인은 다소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지만 알트들은 상당히 많이 튀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잡으셨던 분들 여기서 일단 탈출하셨으면 맞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분들은 탈출하셨으면 여기 다시 도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손절가 여기 두면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지금 흐름 자체가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괜찮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화로 들어가죠. 원화로 오시게 되면 좀 불편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많이 상승하고 많이 오르고 좀 괜찮지만 김프가 좀 붙어 있어요. 2% 정도 붙어 있는 상태라서 2% 조금 넘나요? 기분이 조금 나빠요. 저는 김프는 2%까지는 용납하는 수준인데 2%를 넘어가면 저는 고개를 좀 흐르죠. 세타 토큰은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세타 토큰은 좋다고 추천드렸던 종목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1,800원대 추천을 드렸던 것 같거든요. 좀 늦게 봤어요. 그래서 절제로 많이 갔던 종목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어봐서 답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조사해서 대응하는 건 거의 다 안 틀리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니어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아직까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근데 이게 쐈을 때 꼭다리에서 잡으면 그게 문제가 되거든. 이런 거 봐봐. 리퍼리온 같은 여기서 잡으면 되게 아프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비트코인 눌림목대를 타점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시고, 갖는 종목 말고요. 이제 가려고 하는 종목을 찾으세요. 아시겠죠? 자, 비트코인, 네, 똑같아요. 비트코인, 탄화 비트코인도 보시면, 저점을 살짝 이탈하는 그림이 등장했었습니다. 김프가 좀 더 붙었어요. 요때. 원래 여기까지 빠졌어야 됐거든요. 2,980만. 그래서 요거로 환율을 계산해 보시면 2% 빼시면 어떻게 돼요?
2,940만 원이 돼요. 그죠? 2% 여기가 맞는 거예요. 실제 가격은. 그쵸. 여기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오차예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반등하는 걸로 보냐 아니냐 그건 난 대답 못 하겠지만 이런 게 오차거든요. 오차 범위가 생기기 때문에 2%의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가격대도 2% 정도 오차가 생길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무리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사시면 요 정도의 손절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 나갈 수도 있지 뭐. 세타 토큰 추천됐던 종목이고 알고랜드, 뭐 발란체, 엔진도 좋네요, 그쵸? 엔진도 좋아요. 에이브, 세타퓨얼보다 토크이 좀 더 나아 보이고요, 저는. 네. 퀀텀도 가줄 것인가? 이제 퀀텀 같은 경우도 이번에 호재를 받고 움직였는데 애매하단 말이죠. 샀다니 따오면 사라. 샀다 500에서 딱 멈춰가지고 김프 때문에 에이라 이씨. 그쵸? 어쨌든 그런 상태. 전반적으로 뭐 다 어미세고 나쁘지 않고 다 엠블 잡아요. 엠블이 할 말이 좀 많습니다. 엠블이 제가 좋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도 제가 그 다음에 나중에 안 좋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매수를 놓으실 적에 여기서 잡잖아요. 잡고 나서 여기서 무조건 대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갈 건데 뭐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왔을 때 거래가 아무것도 안 붙어요. 이때 이건 죽었어요. 그래서 얘는 볼 게 없어요. 지금은 볼 게 없어요. 거래가 없어요. 그래서 엠블은 그렇고 단기적으로는 그렇고요. 뭐 길게 봤을 때는 얘가 다시 한번 자리를 잡고 돌릴 때는 좋게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막 당장 매력적이진 않다 이미. 그쵸, 한 턴 지났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요 과거의 수급량이 많기 때문에 가격적 메리트는 역시 있는 상태고 여기가 5원대니까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증이 이오스죠. 뭐 그래요. 뭐 이오스는 뭐 워낙 또 좀 거시기한 종목이라서 자 아직도 조금 더 힘이 남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이제 뭐 가치로 올라간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장난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너무 욕심부리지 마십시오. 여기에 언제 불이 꺼질지는 모릅니다.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인생의 역전의 기회, 다시 한번 생길 수 있는 기회는 23년 하반기예요. 23년 하반기에서 24년 넘어가는 그 타이밍이거든요. 뭐 그때도 뭐 사실 임펄스로 막 쭉쭉 상승하는 그런 시장은 아닐 거라고 말씀드렸고 25년 정도의 좀 주가 형태에 좀 큰 변동이 한번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하나 생겨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여러 개 짜다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생기거든요. 그게 세계전쟁이 생기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지 않나. 확률은 낮지만 경우의 수에도 그게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나오게 된다면 조심해야죠. 대비해야죠. 그렇죠. 또 분위기는 또 생길 테니까 증조를 줄 테니까 밑도 끝도 없이 나 미쳤어 하고 뭐 전쟁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하시고 그때는 또 한국의 국방력은 더 강해져 있겠죠. 그렇죠. KF-21 또 이제 실전 배치가 되기 시작을 하고 제공장도 잘 되고 있고 그렇게 되겠지. 뭐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이 알트코인들도 뭐 힘이 완전히 빠져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그 디테일하게 눌림목 놓으시면 되겠고 그리고 지금은 뭐 사실 요 정도 손절가를 주고 비트 장단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비트 장단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 지금은 조금 디테일한 거는 그냥 선수분들에게 맡기고 여러분들은 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종목이나 비트코인 쪽에 좀 이러셔서 좀 적은 수익이라도 조금씩 가져가시는 손난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슈 터진 건 하지 마세요. 네, 하시면 좋겠습니다. 온톨로지도 많이 반등해서 다행이네요. 네, 많이 반등해서 다행이고 또 기분 나쁜 도 봉우리 하나 나왔네. 하지만 요게 뚫을 때 나오는 건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곧 상승하다가 고점에서 거래가 터지면 얘가 이렇게 빠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뚫었죠. 그럼 얘가 여기서 두 번 뚫었잖아. 그러면 얘가 빠질 수도 있지만요. 이게 나중에 꿀렁꿀렁 하면서 돌파하면 이게
상승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거 매집봉이라 그래요. 결과를 좀 보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긍정적인 모습을 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긍정적이지만 이게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빵빵 쏘면요, 이렇게 쏴서 주르륵 죽어버릴 가능성. 아까 그 누구냐 엠블처럼 그 가능성이 좀 있어서 꼭 그 혹시나 과거에 물리셨던 분, 만약에 700원을 좀 넘어가게 되면 600원을 좀 넘어가게 되면 팔아버리고 다시 하세요. 네. 오분에게 좀 혹시 방송을 아직도 봐주실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그분들이 다 기억을 좀 다 하면서 제가 하죠. 말씀하셨던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챙겨드려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주말에 한 번 더 쏘기를 기대를 해 봅시다. 한 번 더 쏜다라는 게 뭐 엄청난 떡상보다는 전반적으로 빨간불 싹 들어오면서 한 2에서 5% 정도 더 올라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비트코인 한 3,100만원을 넘어서는 그림. 그쵸? 3,120, 30만원 정도까지 쭉 해. 같이, 비트만 오르는 게 아니라 알트와 같이 오르는 그림. 지금은 나쁘지 않아요. 그죠? 몇몇 종목들, 설거지성 종목으로 많이 가버린 종목 몇몇 종목들 빼고, 그죠? 몇몇 종목 같이 움직이는 종목 모습 괜찮아요. 그런 종목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가야 많이 가거든요. 이번 주말 잘 보내시고요. 더위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